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유가가 급락하고 그래서 산유국들이 이제 서로 뭐 감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가 많았고 진통 끝에 결국 이제 5월과 6월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를 해서 이제 감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산유국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가 감산 이야기를 내놨죠. 네, 어제 저녁에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산유량,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한 산유량, 감산 그 산유량에서 추가로 하루에 100만 배럴을 더 줄이겠다라고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하고 러시아, 이게 추가된 그 10개 나라가 지금 이달부터 5월 1일부터 이미 총 940만 배럴, 이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물량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80만 배럴을 줄이기로 이미 합의했고 5월 1일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네. 하루 480만 배럴을 이미 줄였는데 추가로 100만 배럴을 더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종전 한 1,300만 배럴 하루 생산하던 걸 6월 1일부터는 750만 배럴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루에 산유량 750만 배럴이면 지난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어제 사우디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또 쿠웨이트 이 두 나라가 각각 10만 배럴, 8만 배럴 감산에 추가로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유량을 이제 좀 줄이겠다라고 결정을 네네. 했고 거기에 UAE와 쿠웨이트도 동참을 했는데 자, 사우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가 감산에 나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추가 100만 배럴 감산 합의 직전에 사우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우디 정부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긴축 재정을 펴겠다라고 사우디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사우디는 석유를 많이 캐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 개개인에 대해서 약간 기본소득 비슷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항상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라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가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 아,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또 부가가치세, 제품을 구입하면 항상 달라붙는 텍스 있죠. 네. 그 세금을 지금 현재 5%인데 15%까지 3배로 세율을 높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뜻이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정 수입을 석유를 캐서 팔아서 사실은 얻고 있는데 지금 네. 같은 극심한 저유가 국면에서 굉장히 재정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발표 직후에 추가로 1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걸 보면 어제 추가 감산 발표 자체는 이런 재정 압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1분기 석유 수입을 보면 지금 24%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이 24% 줄었고요. 아, 네. 그에 따라서 나라 돈, 재정 수입이 22%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저유가 국면이 계속될 경우 재정 손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 어제 추가적인 어떤 결단을 내리는 어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됐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보면 그 바로 스윙 프로듀서라는 개념인데요. 원유 시장에서 스윙은 이렇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산유량은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국제 유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을 가진 예. 생산업 그 산유국을 우리는 스윙 프로듀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동안 이 한 30년, 40년 세월 동안 오페크의 맹주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계속 해와서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이렇게 조정해 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산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곳이 바로 미국이죠. 셰일 혁명을 통해서. 그러다 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최근 한 3, 4년간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미국이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지금 같은 상황에 저유가 국면에 미국 세일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네.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어제 사우디가 감산 합의 발표한 이후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동참한 걸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오페크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미국 셰일 업체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네. 어쨌든 미국 셰일 업체들이 유가 급락으로 뭐 계속 파산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뭐 문을 닫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소식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배후 조종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뭐 최근 시리아 반군 문제를 놓고 약간 좀 충돌이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사실 전통적인 우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이 항상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중동 정세를 어떤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유가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나서서 네. 러시아를 설득해서 추가 감산을 해주기를 사실 바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최근 요 며칠간 뉴스 플로우로 좀 보면 체사피크 에너지라는 미국 그 쉐일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쉐일 업체고요. 예. 또 그동안에 이제 쉐일 붐을 주도했던 업체거든요. 이 굉장히 크고 종업원 숫자만 해도 10,0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네. 대기업인데 이 체사피크가 챕터 11이라는 파산 보호 신청을 곧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옥시덴탈이라는 이 역시 이제 미국에서 한 탑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쉐일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도 지금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계속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쉐일 업체들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일 큰 부분은 쉐일 업체가 무너지면 엄청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직자가 네. 대규모로 양산된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또 대선에서의 그 연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런 어떤 징후가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긴축 정책 또 추가 감산 합의 발표 직전에 압둘 아지즈 알 사우디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화 결과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양국 지도자가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를 했다라고 어제 그 브리핑 내용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사우디와 미국이 손잡고 국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자라고 합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합의의 결과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을 발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뒤에서 미국이 배후 조종을 했거나 아니면 미국이 적어도 사우디에 읍소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역할을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사우디의 이런 추가 감산 결정은 뭔가 원유 시장에서의 주도력, 예전에 사우디가 갖고 있었던 주도력을 다시 이제 되찾기 위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주요 산유국들, 특히 사우디를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우디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직전만 해도 한 배럴당 70달러 하던 게 지금 20달러대까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가가 하락할 때는 사우디나 뭐 러시아나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한번 참고 계속 싼 가격에 원유를 많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왜냐하면 네. 미국이 추격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굉장히 취해왔다는 거죠. 일종의 박리 담의 전략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유가가 20달러대까지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리, 이익을 박하게 취하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생산해서 팔면 손실이 나는 상황. 손해를 보게 되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가격 자체를 일단은 올리는 게 더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주요 산유국들의 스탠스가 이제는 가격을 좀 끌어올리자. 그래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유가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이런 절박한 심정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냐라기보다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거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몇십 년 동안 취해온 전략을 최근 몇 년간 취해온 전략을 갑자기 바꿀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해줬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만 배럴 추가 감산 발표를 하자마자 국제 유가는 오히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WTI는 25달러를 회복하면서 끝났지만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어제 30달러 넘어갔다가 지금 종가에서는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방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